안녕하십니까, 이상민 작가입니다. 오늘은 책쓰기 초심자들에게 하는 충고인데요. 책쓰기 초심자들이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, 일단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책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생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처음 책을 쓸 때 사실 제일 힘들어요. 그리고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.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책을 내기가 어렵고 부담이 크고, 그리고 이제 초심이라고 하잖아요. 초심이라고 하잖아요. 되게 다짐이라든지 포부가 큽니다. 우리가 이제 초딩 때는 뭐라고 하나요? 꿈이 다 대통령이야. 꿈이 다 대통령이야. 중학교 가면은 뭐야? 변호사야. 고등학교 가면 뭐야? 교사야.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뭐야? 취직만 하면 다행이다라고 해.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가겠대. 그리고 졸업할 때만 되면은 현실은 중소기업 입사가 대부분이죠. 90% 이상이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, 첫 책을 쓸 때가 제일 포부가 크고 제일 열심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책이 사실은 인생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될 가능성이 커요. 그 출판사에서 편집을 수백 건 하신 분들, 이런 분들도 만나보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, 제가 이제 독서자본이라는 책을 서울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어요. 서울문화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출판사이죠. 백종원 씨도 거기서 책을 많이 내고 있죠. 거기 뭐 책 나온 것만 해도 수천 권입니다. 아주 대형 출판사죠. 거기에 편집자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. 책을 10권 이상 낸 분들에게서 보이는 매너리즘이 안 보여서 좋았다, 이런 말을 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책을 좀 많이 쓰면 대충 쓴다는 거야. 왜? 대충 써도 기획출판 되거든. 그리고 베스트셀러 되거든. 이 요령도 알잖아. 대충 써. 그리고 책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100만 부 돌파가 쉽지 않단 말이야. 이게 100만 부 돌파는 기본적으로 뭐야, 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. 하기 때문에 이게 써도 이게 100만 부 돌파가 잘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,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,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에 빠지고 자기 한계를 규정짓고 하다 보니까 책을 대충 써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저는 되게 젊었고, 당시에 서른 몇 살이었으니까. 지금도 30 몇 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려 창창하잖아. 내가 뭐 노인도 아니고 맞잖아. 한 50대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. 창창하단 말이야. 하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되게 보고 좋았다, 이런 말을 했는데, 그래서 첫 책이 여러분들이 날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책이 될 가능성이 커요.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게 되게 클 건데, 일단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. 열심히 하시고요. 기대감을 뭐 크게 가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간에 뭐 현실적으로 100만 부는 어렵다, 이런 거예요. 100만 부는 어렵고, 그리고 10만 부 돌파도 쉽지는 않은 거다,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. 제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획출판의 어떤 이 거대한 산을 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 1등 변호사가 되느냐, 그건 그 다음 문제고, 일단 사법시험을 통과를 해야 변호사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획출판이라는 벽을 통과해야 돼. 일단 사법시험부터 합격을 해야 돼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기획출판의 벽을 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,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1등 변호사,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,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. 예? 처음부터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되겠다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일단은 사법시험 통과하고 판사부터 임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해 보라, 이거예요. 그래서 기획출판의 벽을 넘어야 돼. 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된다. 그래서 너무 큰 생각이라든지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는 말고 열심히 해나가야 되고,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너무 이제 부담이라든지 뭐 압박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일단 써보십시오. 편안하게. 그리고 뭐 혼자 할 수도 있겠죠. 혼자 해보고 일단 되면은 이제 내고. 근데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. 안 되면은 저를 찾아오면 돼요. 저를 찾아오면은 저한테 도움 받으면은 가능성이 높아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 지금 23명이 투고해가지고 전부 다 기획출판 계약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기획출판 자체가 지금 거의 퍼펙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, 지난 6년간 같이 한 분들이 한 90% 이상 기획출판 계약에 성공했어요.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책쓰기 아카데미 중에서 기획출판을 성공하는 것도 많지 않고 자비출판으로 다 하고 있고,
혼자서 책을 내는 분들은 거의 뭐 99% 이상이 자비 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획 출판은 1000명 중에 1명 성공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기획 출판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일단 출판사에서는 기획 출판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고해서 책을 내는 걸 안 합니다. 일단은 안 해요. 그럼 어떻게 책을 내는데? 출판사는 일단은 고급 저자를 찾아 들어가서 책을 내는 방식으로 책을 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뭐 TV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책을 낸다고요. 투고를 받아서 책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몇백 명 중 한 명이 혹은 1000명 중 한 명이에요.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. 그럼 우리 수강생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? 그거는 탑 시크릿이 있기 때문이에요. 제가 나름대로의 이 책 쓰기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공식들을 표준화하고 정리를 했단 말이죠. 하기 때문에 이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제가 중간에서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.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물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.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 가면은 책 못 내는 거잖아요. 오른쪽 가라 했을 때 수강생들 열심히 가줬으니까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수강생들 노력들도 굉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혹독할 정도로 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연구소 들어와서 책 쓰기 계약을 떠나서 일단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제가 혹독한 사람이니까. 제가 뭐 혹독하잖아요.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뭐 치열하게 살고 가르치는 것도 빡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등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?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강생들이 상당히 존경합니다. 저를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결과물을 낸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, 사실은. 왜냐면 이런 거를 쉽게 따라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.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을 존경합니다. 그리고 20대 분들도 책을 지금 13분이 투고해서 13분 전부 다 계약 제안 다 받았는데, 기획 출판으로. 대성할 분들이죠. 대성할 분들입니다.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그렇다 해서 책 쓰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부담감을 좀 줄여야 되고,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는 말고, 그리고 첫 책이 최고의 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, 그렇다. 그리고 좀 해보고 나서 필요하면은 뭐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는 거죠. 그리고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. 한 시간은 4개월 정도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잡고 책을 쓰시면 됩니다. 제가 1년까지는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 환경 자체가 조금 치열해진 겁니다. 경쟁이, 일 자체가. 그래서 업무 강도가 센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책을 쓰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로 잡고 책을 쓰는 것도 괜찮다,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항상 이제 책 쓸 때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읽는다는 생각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독자가 누구냐, 독자의 어떤 요구가 뭐냐,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뭐 이런 식으로 독자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. 충분하게. 그런 것이고, 그리고 섣불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. 근데 뭐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있잖아요.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뭐 인생 답이 없다, 뭐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쓰는 것도 뭐 괜찮다, 이렇게 말씀드려요. 왜냐면 왜냐면 이제 인생이 외통수에 몰렸잖아. 그랬을 때는 그냥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불에 타 죽든지 불을 끄든지 둘 중 하나인데,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는 모험이 필수입니다. 모험이 필수예요. 1년에 빚이 내가 50억이야. 1년에 내가 1억씩 갚아가가지고 50년 갚아야 돼. 그 나이가 그럼 8, 90대고 죽어. 이제까지 갚아야 되니까. 이럴 때는 1년에 1억을 벌면 안 되고 1년에 적어도 20억 이상은 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도전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. 누가 있어요? 전영길쌤 아닙니까? 전영길쌤이 그런 거 아닙니까? 전영길쌤이 이제 학원 대구에서 크게 하셔가지고 빚을 많이 졌잖아요. 20억 이상 이렇게 치고 하신 다음에 대구에서 학원 해가지고 동네 학원 해가지고 뭐 3, 4억씩 벌고 이렇게 학원으로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뭐 빚 갚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? 뭐
빚을 갚는데 20년씩 걸릴 수 있다고. 왜냐면 이게 원금만 갚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자도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시간 다 가버리고 늙어 죽고 뭐 노후 대비될 자금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랬을 때는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서울에 맨몸땡이로 와서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? 지금 뭐 대한민국 1등 강사 아닙니까? 지금 1년에 200억씩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? 세금 내고 뭐 이래저래 다 떼고 40억 이상씩 저축하고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거니까.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뭐 어차피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때는 가는 건데, 그거는 너무 좀 위험하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기댈 데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. 뭐 부모님도 물려줄 재산 없다, 뭐 형제 자매에게도 기댈 데 없다, 친척들 보니까 다 깝깝하다, 그리고 뭐 내세울 학벌 없다, 그 다음에 뭐 고시 통과한 거 없다,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라서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도 안 된다, 그리고 이제 반값 내고 나면 저축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된다,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저는 이제 뭐 미국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, 예? 다 추천드립니다. 그때는 이제 뭐 밑바닥 기야 되니까, 밑바닥 한 10년 기야 되거든. 사실 안 기면 못 올라온다고. 대한민국에서 뭐 누가 올려주나? 지살기도 바쁜데 전부 다 안 그래요?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모험을 좀 해주시고, 모험하다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. 자기 운명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각오하고 가야 되고, 그런 거 아닙니까? 인생이 뭐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어딨나? 잘 되면 다 깎아대기 바쁜데, 지도 자기 집 아빠가 그런데 전부 다.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니까 어쨌거나 백장 다니면서 하시고, 집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모험을 해야 돼요. 집이 좀 어려운 분들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. 집이 어려운데 뭐 지금 뭐 모험도 안 하고 뭐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뭐 이러면 이게 더 골아픈 거야 사실은.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하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? 이래 갖고는 안 되고, 그 젊을 때 머리가 좀 깨지더라도 한번 앞으로 나가봐야 돼요. 나가보고 뭐 안 되면 죽는 거지 뭐. 안 그래요?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, 이런 생각하고 가야지. 뭐 그냥 살기에는 너무 좀 인생이 좀 비참하잖아. 살아갈 날이 긴데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아무튼 그렇다 해서 책 쓰기 초심자들, 책 쓰는 분들이 다들 뭔가 좀 웅지와 뜻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인생 설계를 잘 해가지고 잘 나가야 돼요. 저는 일단은 직장 다니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조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. 스트레스가 이게 크다고, 이게 의외로. 스트레스가 이 불안정한 삶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. 힘들고 이게 만만치 않지. 만만치 않아요.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, 기댈 데 없는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가도 죽고 저렇게 가도 죽는 거야.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라고. 때려치우고 앞으로 가는 거야. 그냥 가고 뭐 미국 가든 뭐 어디 가는 거야. 가가지고 개척하는 거지. 뭐 영국에서 박해받아가지고 청교도인으로서 영국에서 박해받아가지고 죽을 판 아닙니까? 그 미국에 간 거 아니에요? 가고 인디언들하고 싸워가지고 허벌판에 간 거야 아니에요?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없다고 배 타고 미국의 허벌판에 아무 친척이 있나 뭐가 있나 집이 있나 뭐가 있나, 그 땅밖에 없는데 그 가가지고 그 뭐 뱀 나올 수도 있고 그 가겠어요 그게? 근데 가야 될 상황이니까 가는 거야. 가야지 왜 하겠어? 안 되면 뭐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래 뭐 푸근하게 좀 이렇게 좀 감사주고, 평창동에 뭐 집들 한 100억씩 가대 보니까 푸근하게 감사주고, 햇빛 드는 이 천장방을 또 100억대 집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방을 주고 뭐 이러면 다르지만, 누가 그런 집이 사나? 대한민국에 뭐 극소수 아닙니까? 다 뭐 집이 어딨나 지금. 고시원에서 빈대 물고 사는 사람도 천진데 지금. 그럴 때는 도전해야 된다. 어쨌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참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빡신 이야기 나오네. 빡신 이야기 나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 나가야 되고,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참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성공은 약간 좀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,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시대가 이게 힘을 탁탁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뭐 큰 사업으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좀 넓고 깊이 보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물론 뭐 부동산 투자 잘하고 주식 잘하는 거 중요하겠지. 하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의 업 자체가
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.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. 책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